다양한 고객의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지난 시간에 상강에서 제가 우리 상담기법에서 심리 상태에 따른 화법이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불만 고객 응대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심리 상태에 따른 화법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있고 네가 있어. 고객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있고 네가 있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나 전달자가 있어야 되고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센더와 리시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센더가 전달을 하면 리시브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죠. 내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피드백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하면 전달자, 수신자, 메시지, 피드백, 회로 이것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달자와 수신자, 말을 하는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심리가 서로 다르다. 심리라는 것은 감정 상태와 가깝게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내 감정 상태는 오늘 지극히 보통이야. 보통이에요. 근데 네 감정 상태는 어떠니? 네 감정 상태도 지극히 보통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감정 상태는 나도 보통, 너도 보통. 자, 이 경우 우리가 말하면 좋은 말하기 기법이 어떤 기법이 있냐면 칭찬하고 기를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받는데 많이 어색하죠. 예,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기를 살려주세요. 칭찬은 고객들에게 하는 칭찬은 다양한 칭찬이 있는데요. 입에 발린 그런 칭찬 말고요. 잘 아는 사람끼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있고요. 단순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하고 있는 장신구나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린다 하더라도 이런 칭찬도 소유물 찬사에 들어갑니다. 호칭 변형 찬사로서 그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모 종합병원의 이 부장님이 우리 교육 과정을 문의를 하기 위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부장님을 처음 보시는 분이지만 저는 바로 호칭을 부장이라고 알면 부장님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선생님이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이게 호칭 변형 찬사인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고객을 만날 때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직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칭을 변형해서 불러주는 것도 찬사법의 하나죠. 대담 찬사, 단순 찬사, 비유 찬사, 호칭 변형 찬사. 자, 이런 부분들의 찬사법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기를 살려주십시오. 기분이 서로 똑같을 때는 오늘 하고 있는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소유물 찬사. 머릿결이 비단결 같네요. 비유 찬사. 그 모자 쓰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런 조금 대담한 대담 찬사. 이런 찬사법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지 말고 이 마음을 밖으로 좀 끄집어내 주는 거.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받았네 라는 거. 이런 찬사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죠. 이전에 우리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제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 이 찬사법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주말에 그때 주말 과정 교육을 듣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환자분에게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입고 있는 환자분의 옷과 환자분이 끼고 있는 이 반지가 너무 어울리더래요. 똑같은 색깔이라서. 근데 이제 보통 때 같으면 마음속으로 어울리네 하고 넘어갔을 건데 너무 어울려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니 끼고 계신 반지와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건 잊을까 하더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랬는데 늘 오시는 환자분이라 그런지 데스크에 자기 자리에 반지를 빼놓고 가셨더라. 이거 끼세요 라고 하면서 가셨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냥 해본 칭찬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효과를 줄지는 몰랐다라고 그 다음번 교육에 와서 그 담당자, 그 학생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도 남에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얻지 못할, 기대치 못할 이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 기분이 보통일 때는 그러면 되는데 내 기분은 보통인데 상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죠. 상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경우 있어요. 원장 어딨어? 나오라고 그래? 이런 경우나 또 나는 지금 보통인데 지가 어디서 뺨 맞고 어디 와서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 있죠. 자, 화가 난 사람을 응대하는 거. 이게 불평 고객 응대 부분인데요. 불평 고객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들 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공감과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고 경청해준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해주려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도 그렇게 쉽게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한번 바꾸고 말 한마디 바꾸어서 아우 그래요, 그랬군요 이 또한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불만 고객의 불만은 때로는 억울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그 불만의 소리를 한 번 더 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 불만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고객과 함께 대화를 시도해 본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 치료를 받다가 항문에서 피가 많이 나온 고객이 비뇨기과 원장님을 대상으로 막 화를 내다가 이제 그 항문 치료, 이제 그 피 나오는 이유는 당신 항문 안에 치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병원을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나 빨리 치료받게 해달라고 막 화를 냈던 환자분의 모습이 역력한데요. 자, 그때 이 환자분과 상담을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 당신과 상담할 필요 없어. 원장 보게 해줘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반말 고객에게 그래요. 예전 같으면 저는 그냥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접점에서 이 고객의 부분에서 의사 선생님이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자리에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자리의 역량인데 환자 리퓨즈하고 올려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이 내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환자들을 대할 때 고객님께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봤자 화가 나 있는 상태는 말이 안 통합니다. 네, 고객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수술 중이라 올라가시면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간단히 고객님이 지금 불편하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원장님과 바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립선 치료를 받으면서 항문에서 피가 많이 난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듣고 물론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느낀 감정은 억울함. 그리고 나는 이게 분명히 치질이 아니라는 것을 진단하고 그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굉장한 각오로 온 환자분에게 그 억울함 속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상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라는 부분에 말을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치질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환자분이 느낄 수 없지만 그 전립선 치료를 하면서 그 따뜻한 온열 요법이 그 안에 부어있는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치질은 그대로 두게 되면 통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커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쯤이면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온열 치료를 받다가 먼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의 치질을 그래도 약물로라도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환자분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올라가서 원장님 진료해보고 수술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너무 흥분해 온 환자를 가라앉히기에는 거짓은 아니죠. 그죠? 네, 될 수 있는 변수 중에서 환자가 좀 더 억울함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행히 환자는 굉장히 감정을 추스리고 끝까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려는 자세와 태도가 이 불만이 있는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흔히들 상대는 기분이 보통인데 그 상대의 기분 상관없어. 나 내 기분 안 좋아. 자, 이때 우리는 상대에게 어떤 말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I 메시지라는 나 전달법과 이 반대가 되는 you 메시지, 너 전달법이죠.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너와 나의 상호작용이다. 자, 그런데 전달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 입장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거. 자, 이것은 상대에게 내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부탁하고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수용하기 쉽다라고 해서 수용적 화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네가 주어가 되어서 상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추궁하는 느낌을 줄 때, 네가, 네 때문에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상대가 반감을 사기 쉽다라고 해서 반감적 화법이라고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기분이 나쁠수록 상대에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왜 전화 안 하는데? 요런 형태의 말보다는 지금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미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영향을 설명해주고, 자, 그랬을 때 내 기분을 설명하고 앞으로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을 같이 연결해서 말해주는 화법이 나 전달법, 공감적 화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애할 때 보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제가 또 제일 많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 우리 대학생들도 대부분 남녀 관계에 연애에 제 1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남자친구하고 싸우면 집에 오면 어떡해? 이렇게 했더니 전화 기다려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전화 안 오면 어떡해? 급한 사람이 먼저 전화하죠. 자, 전화해서 뭐라고 해? 네 전화 왜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전화 왜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니는 왜 안 하는데? 이렇게 되죠. 니는 네가 하면 되잖아. 자, 우리는 이렇게 비난을 탁 해버리면 네 전화 왜 안 하는데? 네가, 네 때문에, 이건 뉴 메시지예요. 자, 비난을 탁 해버리면 상대는 그 공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받은 공이 아파요. 확 던지죠. 니는 왜 안 하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자, 이때 우리가 비난보다는 I 메시지를 쓰는 거죠. 비난이 U 메시지죠. 네 전화 왜 안 하는데? 근데 I 메시지는 너랑 싸우고 집에 와서 네 전화를 기다렸어. 근데 전화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어. 다음에는 싸우면 그래도 네가 남자니까 먼저 전화해줬으면 좋겠더라. 내 여자친구가 나랑 싸우고 내 전화를 기다렸구나.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비난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맞붙어 쳐서 싸움이 되지만, 비난보다는 우리가 솔직한 내 마음의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I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격보다는 약간 인정해 주는 것,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원인을 방치할 수 있는 메시지 방법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레포트를 내면요. 레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수가 조별 과제에서 안 좋을 때 이제 발표한 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조에서 이 학생의 피드백을 받고 그 여자 후배가 오빠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이거밖에 못해? 발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오빠가 이제 예비역 선배였는데 그럼 네가 하지 라고 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비난과 공격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친구고 세트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보다는 내 감정의 부분에서 솔직한 상대에게 말하는 그 부분을 착하게 말하고, 또 상대는 그것을 들었을 때 같이 반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만 인정하고 내가 상대가 나에게 준 그 비난을 조금만 인정해 주려는 노력, 그 노력이 있다면 뭐 싸울 일은 없겠죠. 고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I 메시지, 예약을 하고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라는 표현보다는 고객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예약 시간인데 이렇게 예약 시간에 맞지 않게 오시면 다른 고객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조금 더 대기 시간이 길게 걸릴 수가 있어서요. 다음부터는 시간에 맞도록 좀 와주시고요. 오늘은 최대한 빨리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게 I 메시지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내 감정의 뿌리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I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